하루아침에 거짓말처럼 일매출이 400에서 30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꿈인 줄 알았어요. 장사 9년 차인데 해마다 불경기다 죽겠다 늘상 듣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느낌이 쎄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네, 최근 저와 대화를 나눴던 한 사장님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다들 나만 장사가 안 되고 있나 싶으실 건데요. 확실히 자영업 시장에 시린 겨울이 찾아온 건 맞는 듯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연 4분기 외식산업 경기 전망지수가 83.85포인트로 전년 대비 11.13포인트가 급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말하자면 코로나19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걸 다 들어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루에 5만 원 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온전히 사장님만의 탓마다 안 해나는 것을 어느 정도 아시게 될 거고요. 오늘 이야기로 이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돌파하실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원인 첫 번째입니다. 소비자들의 극단적 소비 패턴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빈도수는 적게 대신 더 비싸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외식 소비자들이 식당에 방문하는 횟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외식 비용 자체는 작년보다 늘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을 자주 나가진 않지만 대신 나갈 땐 좋은 곳, 비싼 곳을 찾아다니는 등 쓸 땐 아낌없이 쓴다는 얘기겠죠. 물론 예전에도 가성비 문화가 있었지만 요즘엔 그걸 넘어서 저렴한 가격 자체가 아니면 무지출, 무소비 챌린지를 외치면서 지갑을 닫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이 초저가를 경쟁력으로 내세운 가게들, 그나마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초저가를 내세운 가게들에 몰려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웃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다른 한쪽에선 한 끼에 30만 원 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가심비,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외치며 시원하게 소비를 과시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른바 플렉스를 해버리시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을 하나의 트렌드로 보기도 하는데요. 금쪽 같은 내 한 끼라고 지칭하기도 한답니다. 지금도 이런 비싼 가게들은 예약으로 꽉 차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니까 뭐예요? 이 사이의 갭, 초저가와 가심비의 사이의 갭에 포진된 일반 소상공인들은 말이죠. 우리 시장의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저 두 곳에서 거의 다 가져가 버리니 안타깝지만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뭔가 특출나지 않으면 사람들 눈에는 여기가 이제 그저 그런 여기저기에 다 있는 식당 카페라고 인식되어 가는 거고 크게 방문하고 싶지 않게 되어 버리는 거죠. 자, 이런 극단적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일어날까?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이건 많은 사장님들이 힘들 수밖에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자, 바로 두 번째 이유가 코로나19 후유증 때문인데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무슨 소리냐고요? 비록 종식되긴 했지만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에게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여파로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일단 어마무시하게 올라버린 물가예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 곳곳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하니 각국 정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정책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이 있었죠. 당시엔 이걸로 어찌저찌 버티긴 했지만 그 결과 어마무시한 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근 석 달 동안 거의 1년치 오른 물가가 다 올랐다고 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당연히 지갑을 닫고 싶어지죠. 외식 소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즉 소비 심리가 위축되게 되죠. 이렇게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업도 장사를 제대로 못하겠죠. 그럼 또 누군가는
기업이 없어지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죠. 그럼 일자리는 또 소비심리 위축. 이게 바로 경기가 나빠지는 악순환의 꼴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코로나 종식 이후 이걸 바로잡기 위해 금리 대폭 올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 인플레를 모두가 죽게 됩니다. 2022년 1월 기준금리가 1.25%였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근데 23년 3배 가까이 상승하죠? 3.5%로 올라버립니다. 자, 3.5% 찍고 지금까지 쭉 한국은 동결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바로 가계부채.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가진 나라예요. 게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엄청나게 증가했죠. 이러면 사람들이 체감하는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사람들 소비 여력이 없어지는 요인이 되는데 이제 금리까지 올려봐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게 가계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올라서 대출 이자가 많아지게 되죠. 대출 이자까지 더 많이 내야 하니 사람들 소비 여력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팍팍 줄어들겠죠. 예전에 40만 원 내던 게 금리 올랐으니까 100만 원 내야 돼요. 그럼 내가 쓸 돈이 60만 원이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담 요소로 인해 지금 외식 시장의 주요 소비층은요, 소득 3분의 2에서 5분의 2 정도 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지출을 엄청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청에 따르면 바로 그렇답니다. 그렇다고 지금 바로 금리를 낮출 수도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물가 상승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 우리 사장님들 가게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줄어들만 하겠죠? 자, 이 모든 게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온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후유증의 부작용이 앞서 말씀드렸던 극단적 소비 패턴으로 발현이 되었던 겁니다. 요즘 들어선 이 수요가 해외로 일부 빠지긴 했어도 여전히 비싼 레스토랑은 요즘에도 경쟁력이 있어요. 내가 지금 돈 나갈 때가 많으니 외식비는 이제 진짜 저렴한 거 아니면 웬만해서 쓰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생각할수록 억울하네. 코로나 시기에도 죄다 참고 사놨는데 프리미엄 와인바 정도는 갈 자격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곳에 돈 쓸지 어디다 쓰겠어? 뭐 이렇게 보복 소비 심리가 작용하면서 말이죠. 자, 근데 이렇게 시장은 어려운데 말이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봅시다. 자, 자영업자의 비중. 이 세상은 이렇게 어려운데 반대로 돌아갑니다. 해가 지날수록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지속적으로 더 심화되면서 내가 가져갈게, 내 시장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이유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업인 핀다라고 있는데 거기서 2023년 상반기 자영업자 창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상반기 23년 상반기에 영업 중인 매장 수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3.75% 증가한, 놀라지 마세요, 198만 7,777개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만 늘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어느 위기 때도 계속 증가해 왔어요. 우리나라 최대 위기였던 IMF 때도 마찬가지고 치킨집 엄청 생겼거든요. 요즘은 카페, 한 집 건너 카페 있잖아요. 아무튼 가뜩이나 쉽지 않은 것이 창업인데 이게 경기는 나빠지고 나랑 같이 경쟁하는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일단 나라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노동시장에서 취업난입니다. 취업난.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퇴직하게 된 시니어분들, 시니어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서는 주니어, 이 주니어 입장에서는 갈수록 내 눈높이에 맞는 기업이 입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자영업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영업을 대안으로 선택하려는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쪽 시장을 보면 어때요?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어. 네, 진입장벽이 낮아 보이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너도 나도 자영업 시장으로 몰리게 되니 당연히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게가 반짝 장사가 잘 되더라도 길게 보면 뭐예요? 결국 나눠 먹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매출은 얼어붙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굳게 닫힌 지갑과 비싼 과시적 소비가 난무하는 극단적인 소비 패턴의 증가. 이것의 원인이 된 고물가 금리 상승의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이 자영업자 시장 포화 상태.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역대급으로, 정말 역대급으로 장사가 어려운 요인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이유를 지금 자영업 준비하신 분들은 상당한 고전이 이어질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내가 겪을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대비하기가 어렵다면 저희 멍키에서 만들어 놓은 식당 렌탈 같은 안전망을 이용해서 시작하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미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좀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니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상황에 맞는 돌파구를 꼭 찾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정말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작년 기준 20% 정도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까진 자영업 시장이 한국 경제의 중심 한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죠. 어려운 시기임이 분명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보다 더한 고통도 이겨내고 꿋꿋하게 버텨냈으니까요. 우리 사장님들이 꼭 일어서셔야 나라의 경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도 다 같이 힘내서 하나라도 더 친절하게 하나라도 더 정성껏 준비해서 팔아보자고요. 그 진정성이 모여 사장님만의 경쟁력으로 완성될 겁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파는 하루 되세요.